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2024년 4월로 무료로 획득 가능한 코인 앱테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티어 정리 시간인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티어별로 종합 정리해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5티어부터 쭉 한번 살펴볼게요. H포인트, 현대포인트는 꾸준히 여러분들 모으면 도움이 된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으고 있고, 알파 네트워크도 무료 채굴 코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BSC,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 대한 내용들이 자꾸 나오는데 크게 뭐 영양가가 있거나 그런 건 없어 보여요. 좀 아쉽기도 하고요. 자, 중고나라 앱, 이것도 출석 체크는 하고 있는데 솔직히 좀 별로인 느낌이 많이 들어요. 중고나라 앱 요즘에 보상이 좀 많이 떨어졌고, 응모를 하지 않으면 이걸 까먹기 때문에 좀 심각합니다. 그죠? 심각해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올웨이즈인데, 이제 올웨이즈는 제가 손절을 했으니까 얘는 삭제를 할 겁니다. 삭제. 자, 더퍼큰 판다. 얘도 열심히 모아가고 있는데 후에 뭔가 결론이 좀 나올 것 같고, 파이브 플레이어 역시 손절을 했었죠. 파이브 플레이어 손절. 제트캐시가 이제 손절을 하고 나서 한참 뒤에 갑자기 들어오길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것도 좀 보시고, 코알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료 채굴로 할 수 있는데, 무료 채굴을 통해서 뭘 하냐? 우리가 뭐 코인 이것저것 조금씩 모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손절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 양이 막 엄청 크지는 않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겠고, 몬스타, 급구는 출석 체크해가지고 또 우리가 매일 출석 체크해가지고 나중에 사탕 100% 확률로 받을 수가 있겠고, 그 외에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몬스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가 몬 토큰을 꾸준히 채굴을 하면서 이것저것, 그냥 최근에 NFT 기능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큰 기능이 되는 건 없어 보이고, 시민방송 캐시 플러스는 아직 살펴보지 못했는데 이것도 조만간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셀러비입니다. 셀러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손절을 했습니다. 셀러비도 손절을 했고, 데일리 호텔 역시도 최근에 손절을 했습니다. 그죠? 자, 페이북 ISP, 뭐 이거는 출석 체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막 많은 포인트가 된다 이 정도는 아니라 가지고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고, 페이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채굴, 뭐 출석 체크는 하지만 이게 막 엄청나게 많은 돈이 된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 좀 살펴보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베리스토어, 얘도 뭐 사실 이걸 갖다 그냥 근황으로 살펴보진 않았지만 조만간 좀 살펴보고 손절을 할지 말지 여부를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폴 역시 뭐 설문조사를 하지만 그렇게 막 많은 돈이 되는 정도는 아니라 존버하면서 좀 보기에 요 정도다라는 느낌이고요. 에이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에이닥 그냥 우리가 들어가서 출석 체크 자동으로 되는 정도라 보고 있고, 주주마켓골에서도 조만간 한번 다뤄드릴게요. 처음에 이게 뭐 5주를 준다고 해서 몇십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건데, 이제 1년 락업이 풀렸는데 이것도 모양새를 한번 보긴 해야 될 것 같고, 폴체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소식이 없는데 뭐 일단은 현상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땅 같은 경우에도 출석 체크나 이런 것들 계속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 하루에 우리가 몇 원 안 되지만 꾸준하게 누적을 받고 있고, 이걸 통해서 기프티콘 한번 바꿔먹고 손절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비트코인 레전드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6월 30일에 채굴이 종료가 된다고 해요. 원래는 작년 12월 채굴 종료였는데 6월 30일까지 좀 기다리면서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 비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크게 영향가는 없어 보여가지고 일단 이 상태로 냅둔 상태인데 조만간 살펴보도록 할게요. 크라토스 역시 뭐 요번에 가격이 약간 올랐다라고 하지만 간의 기별도 안 가는 정도의 수준이라 솔직히 좀 애매하긴 하다. TT코인 역시도 뭐 계속해서 발전은 하고 있으나 이 발전에 비해 가격 자체는 영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5티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4티어로 갈게요. 자, 큐픽에 대해서는 큐픽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하고는 있는데 이거 막 자주 하게 되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그래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엠브레인하고 리얼 리서치 요게 좀 티어 변경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설문조사를 하긴 하는데 실제로 이거에 비해서는 시간 대비 효율이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뭐 조만간 저랑 안 맞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손절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어쨌든 리얼 리서치 엠브레인은 아래쪽에 좀 내렸고요. 자, 포모코 도모코 있는데, 이 포모코 도모코는 여전히 로또 플레이까지 우리가 출석 체크, 광고로 보면서 출석 체크해서 포인트를 조금씩 더 받는 이런 누적된 걸로 활용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캐시월드는 출석 체크해서 포인트를 좀 더 받고, 그죠?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되고, 스타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1050만 명 최근에 돌파를 했지만 이거에 대한 실효성은 좀 떨어지는 편이다라는 이런 느낌이 좀 들 것 같고요. 굿모닝 코인 역시 뭐 출석 체크를 꾸준히 하고 있는 정도고, 포인트 몬스터 역시도 출석 체크하면서 뭐 미션 몇 개 깨는 하루에 이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고, 퍼니지 역시 출석 체크와 미션을 깨는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게 막 엄청나게 돈이 된다까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느낌. 자, 네모뷰도 출석 체크 위주. 롯데 스위트몰 출석 체크 위주. 아하 같은 경우에도 출석 체크 위주. 더마르스 같은 경우에도 24시간마다 채굴 버튼 한 번씩 누르는 정도. 캐시테크 프레딧은 최근에 손절을 했죠. 지웠고요. 자, 밀크 같은 경우에도 출석 체크를 하면 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코인 모으면 되고, PS 플랫폼도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우리가 포인트를 좀 정리를 받을 수 있는 정도. 메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채굴 버튼이 아니라 출석하기 버튼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받는 뭐 이런 정도인데, 솔직히 메타그라운드가 맥스시에서 최근에 어떻게 했습니까? 상장 폐지가 되면서 뭔가 이거에 대한 대책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조금 그 티어를 좀 이동을 할게요. 5티어까지 좀 내려가는 이런 수순을 좀 밟게 됐어요. 좀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해가 좀 풀리면 다시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원어아이 역시 학원이 있는데 업데이트도 되고 했지만 실제로 엄청 큰 돈이 된다까지는 아닌데 일단 여기에 유지할 필요 있어 보이고, 에지띵크큐 역시 이제 포인트 초대 포인트는 받을 수 있는 게 없고 다른 포인트들도 이렇게 받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게 엄청난 포인트냐라고 봤을 때 그 정도의 포인트는 아니다, 예전보다는. LG띵크큐 일단 4티어 유지를 했고요. 포인트 포토는 사진을 찍고 그 사진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 클릭을 하시면 포인트를 받는 이런 정도라 가지고 실제로 이거에 대한 비율은 굉장히 비싸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냥 하시기엔 나쁘지 않다라고 느껴집니다. 포켓쯤 역시 조만간 제가 한번 다뤄드리긴 할 건데 얘는 다뤄드린다 하면서 못 다뤄드리고 있는 점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픈 메타시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출석 체크를 통해서 뭐 임대료를 받고 이런 거 나름 좋은 것 같아서 하고 있고, 돈나무 같은 경우에도 출석 체크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RG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출석 체크 방향식으로 해서 뭐 RG 포인트를 받고 이걸 모아서 커피 마실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수준. 캐시는 역시도 거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거북목 방지라고 하지만 실제로 클릭했을 때 포인트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올바른 자세에서만 이게 기록이 된다라는 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캐시판다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출석 체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이게 엄청나게 돈이 된다까지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요새 좀 있어요. 잠바구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출석 체크를 통해서 포인트를 받지만 실제 숙박업소에서 예약이 되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미리 예약하면 좀 좋은 점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비코인 역시 한 달에 10번만 출석 체크하면 되는 부담 없고 클레이튼 계열이라는 거 조만간 뭔가 소식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수증을 끌어올리는 그런 건데 영수증 리뷰라는 거죠. 뭐 이것도 나름 괜찮아요, 그죠? 앱 중에는 키위 서베이 이거 같은 경우에도 설문조사 앱테크들 중에서는 상당히 또 괜찮은 편이었다라고 평가를 좀 할 수 있겠고, 스타일시 같은 경우는 영상이 아니라 링크 공유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다른 사람들이 클릭해주면 그거에 비례하는 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고요. 마일볼스 같은 경우에도 출석 체크를 하고 있지만 이게 막 엄청나게 돈이 된다 이 정도는 아니라 가지고 마일볼스는 좀 옮겨줄게요. 4티어. 캐시업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좋아요. 제가 해보니까 뭐 다른 앱들보다는 그래도 보상이 좀 괜찮다. 돈나무하고 약간 비교되는데 캐시업이 전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도시 시티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시 토큰을 얻을 수 있다. 도스 토큰이라고 하죠. 그거를 얻을 수 있어서 꾸준히 모으고 있는 이런 정도로 보고 있고, 별다른 소식은 없어 보여요. 그 다음에 최근에 뭡니까 다른 차트판닷컴에서도 역시 별 소식은 없고 계속해서 출석 체크하는 정도 개념. 세기몰 같은 경우는 출석 체크를 하고 매달 USB 정도 하나 장만하는 뭐 이런 형태로 좀 쓰고 있는데 굉장히 좀 좋은 것 같고, 캐시트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앱 자체 UI가 좀 깔끔하고 괜찮아 보인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가지죠. 그래서 출석 체크나 이런 걸음수 이런 걸 해서 그냥 포인트로 계속해서 모아갈 수 있다는 거. 뭐 네이버페이 상품권 당연히 교환 가능하고요. 해시박스 몬스터 같은 경우에도 출석 체크를 통해 맨날 박스를 하나 만든 그 박스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돌려서 나오는 상품을 가져가는 되는 약간 이런 방식이죠. 그래서 해시박스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가입했을 때 5,000원 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지금도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의 미션 아무튼 손절을 했고 얘는 샵블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일 출석 체크해서 룰렛으로 돌리죠. 거기서 좋은 거 나오면 좋은 거 가져가고 아닌 거 나오면 아닌 거 가져가면 되는 이런 방식입니다.
본덱스 코인이 또 올해의 최고의 유망주라고 좀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6월 달에 상장 여부부터 봐야 될 것 같고, 바이낸스에 상장한다는 것은 솔직히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다음 보면 리민트입니다. 리민트 같은 경우는 레민트라고도 하고 리민트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긴 한데, 어쨌든 이 리민트 같은 경우는 부동산 코인인데 실제로 8월까지 ICO를 연기했다. 이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참 얼토당토한 황당한 소식이 좀 발견되고 있죠. 참고하시기 바라고. 체리 포인트입니다. 체리 포인트는 출석 체크를 꾸준히 하고 그 외에도 다양한 미션이 있어서 며칠 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상당히 또 많은 분들이 보고 좋았다라는 이런 피드백들이 많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 010페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010페이 우리가 카드 없어도 현금처럼 그냥 구매해 쓸 수 있는 뭐 이렇게 페이 같은 거 다른 것들 불편하시면은 요걸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2티어입니다. 2티어에서 3티어를 한 단계 내릴 겁니다. 시간 대비 효율이라기보다는 그렇게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았지만 그렇게 너무 좋아 보이진 않았다라는 이런 평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로켓은 좀 내렸고, 그리고 맛집 찾는 게 아니라 그로켓은 그냥 뭐 상호명 이름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위 같은 경우 2티어 싹 다 잡아입니다. 싹 다 잡아는 진짜 비행기의 생태계를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이 싹 다 잡아. 자, 다음 내용입니다. 싹 다 잡아입니다. 싹 다 잡아는 여러분들이 하시기에도 좋고 그 다음에 뭐 안 하셔도 상관없지만 이거는 앱테크 용도로 완전히 100% 완벽하다라고 보기보다도 실제로 앱테크가 아닌 우리가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하기 정말 좋다. 그래, 웬만한 건 다 잡아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싹 다 잡아 앱은 2티어에 놨고요. 글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입 잭시의 혜택은 좀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출석 체크를 해오고 했다면은 매번 아실 텐데 이게 누적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날아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찰이 정말 많았어요. 저도 요새는 자주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아무튼 한 번쯤 구매할 때 써보시는 것도 좋겠다 말씀드리고, 캐피 같은 경우는 꾸준히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이걸 뭐 제가 소식으로 하나하나 일일이 좀 잡아드리기는 빡셀 것 같지만 좀 기다려보면서 하나씩 제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 Q&A24입니다. Q&A24는 그냥 Q&A24라는 거 정도 보시면 돼요. 그죠? 그 최근에 출석 체크가 좀 잘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역시나 3월이 지나서 공식 앱 자체가 약간 오류가 있고 그래도 뭔가 다운로드를 삭제 재설치해도 좀 안 되는 그런 방향성들이 있었다라는 거. 3티어로 한 단계 좀 내렸고요. 자, 돈방석 같은 경우 여전히 뭐 기대주라고 하는데 작년에 이미 상장이 됐으면 됐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언급이 없다 보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티어를 아직 안 살펴봤죠. 1티어는 뭐예요? 비트버니입니다. 비트버니는 제가 굳이 소리 안 내도 알아서 여러분들이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크래페이 같은 경우에도 앱만 보면 UI만 보면 정말 깔끔한데 뭐 나쁘지 않았다라는 평가들이 정말 많아서 이렇게 났고, 페이헌터 같은 경우에도 앱테크 치고는 많은 보상을 수령할 수 있다. 하루에 410원인데 방법은 뭐 나와 있다라는 거. 하루에 410원이 아니라. 자, 다음 내용 페이헌터입니다. 페이헌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씩만 모아도 돈이 좀 된다는 걸 느낄 수 있겠고, 페이헌터는 여러분들 꼭 한번 뭐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전히 지금 하루에 300~400원씩 벌 수 있는 뭐 좋은 앱 중에 하나다라고 느낄 수 있겠고, 틱톡 라이트 같은 경우는 거의 저는 필수로 하고 있는 앱입니다. 꾸준히 하셔서 영상 보시면서 포인트를 좀 더 받아간다면은 좋은 부분이 분명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모니모 출석 체크가 되는데 이게 출석 체크 신청을 안 하면은 할 수가 없다라는 이런 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출석 체크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코들도 마찬가지로 의문이 좀 들긴 했는데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자동으로 하고 달성 안 된 사람 안 주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뭐 파이코인이죠. 부동의 1티어는 파이코인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자 법칙인데 올해는 분명히 메인넷이 된다라고 했고 각종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뭔가 발전적인 얘기를 좀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1티어에서 5티어까지 티어 정리를 좀 살펴봤는데 아직까지 신규로 남은 그런 앱테크 무료채굴 코인들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앱들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또 소개를 제가 해볼 건데요. 자, 그 다음 보면은 이제 3티어 쪽에 제가 플러스 캐시를 넣을 겁니다. 플러스 캐시는 출석 체크로 하기도 되게 좋고 나머지 좀 잘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포인트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좀 간단한데 그거에 비해 효율이 좀 세다. 그래서 시작을 3티어로 했고 나름 괜찮은 앱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캐시가 끝난다면 이번에는 야핀 무브입니다. 야핀 무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3티어로 좀 지정을 해줄게요. 야핀 무브. 처음에 출석 체크를 했을 때 최대 뭐 10,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어쩐다 하는데 가입 즉시 받는 게 1000포인트 되고 하면은 나름 괜찮은 그런 앱테크의 하나처럼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닥터 다이어리인데 닥터 다이어리는 뭔가 내가 의료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나 뭐 하여튼 그런 것들 있잖아요. 닥터 다이어리
사전 뭐 이런 식의 느낌인데 이걸 통해서 분명히 도움을 얻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다. 뭐 사이다도 3박스를 구매했다라고 제보를 해주신 분까지 정말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닥터 다이어리 앞에 뭐 플러스 캐시 모두 3티어에 좀 지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자, 어쨌든 이래서 이번 시간도 좀 간단하게 좀 일단락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무료 채굴 코인 앱테크 티어 정리편 한번 마무리를 해봤는데 약간의 번잡함 이런 것들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올해는 좋은 뭔가 앱테크 무료 채굴 코인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5월달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